한적한 마을에 사는 미영씨는 최근 백신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로 머리가 복잡했다. 보건소에서 백신 접종 안내문을 받은 것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의 말과 인터넷에서 본 정보들이 서로 상반되면서 그녀는 어떤 것이 진실인지 혼란스러웠다. 따라서 그녀는 백신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아보고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오해들을 바로잡기로 결심했다. 우선 미영씨는 가장 권위 있는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다. WHO나 CDC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최신 백신 관련 정보를 샅샅이 살펴보았다. 그녀는 백신의 개발 과정, 승인 절차, 그리고 시험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백신이 임상시험을 통과하고 승인받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며 각 단계마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빠르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긴 시간과 많은 과학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오해를 바로잡았다. 또한 그녀는 백신의 효과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가지려 노력했다. 미영씨는 주변에서 백신을 맞았는데도 코로나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백신이 무쓸모하다고 생각할 뻔했지만 사실 백신은 감염 자체를 100% 막아주는 것이 아닌 감염되었을 때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건강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여 입원이나 사망률을 급격히 낮춰준다는 점에서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역시 그녀의 고민이었다. 미영씨의 친구들은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 걱정이 많았고 심각한 부작용이 있지 않냐며 접종을 망설이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과학적 자료에 따르면 백신 부작용은 극히 드문 사례이며 대부분 경미한 수준에서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상에서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보다는 백신의 도움으로 얻을 수 있는 집단 면역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더욱 크다는 사실을 배운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영씨는 백신 접종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그녀는 모두가 접종을 거부한다면 질병의 종식을 기대할 수 없으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 백신의 집단 면역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했다. 이런 점은 그녀로 하여금 단순히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닌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행동으로서의 백신 접종이라는 가치관을 확고히 하였다. 그래서 미영씨는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자신이 배운 정확한 백신 정보를 공유하여 오해를 바로잡고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이러한 미영씨의 노력은 그녀의 공동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고 마을 사람들은 점차 백신에 대한 이해를 높여갔다. 그렇게 백신에 대한 오해를 하나씩 바로잡아가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는 미영씨와 그녀의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예시가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침에 신선한 공기가 창문 사이로 흘러들며 하루가 시작됨을 알리곤 했다. 김민수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그에게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하루를 어떻게 설계할지를 결정하는 사색의 시간이었다. 어느 날 아침, 민수는 자신이 건강하면서도 활기찬 하루를 보내기 위해 아침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을 무심코 흘려보내는 습관을 고치기로 결심했다. 민수에게는 요리가 취미였기 때문에 자신만의 건강한 아침 식사 레시피를 개발해보기로 했다. 그는 곧바로 주말 동안 슈퍼마켓에 가서 신선한 재료들을 구매했다. 제철 과일, 고소한 너트류, 신선한 채소들은 그의 장바구니에 차곡차곡 담겼다. 민수는 아침 식사로 그리스 요구르트에 과일과 꿀을 곁들인 보울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포만감과 영양을 줄 수 있는 통밀빵으로 아보카도 토스트를 만들어 먹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변화를 시도한 첫째 날 밤, 민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을 기다렸다. 그리고 드디어 아침 알람이 울리자 민수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그는 오렌지 주스를 짜고 준비한 재료들로 아침 식사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스 요구르트 보울 위에는 딸기, 블루베리, 바나나를 보기 좋게 얹고 그 위에 꿀을 살짝 흘렸다. 아보카도 토스트에는 살짝 으깬 아보카도와 방울토마토, 그리고 소금과 후추를 톡톡 뿌렸다. 그렇게 준비된 아침 식사를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는 동안 민수는 이 작은 변화가 가져온 큰 만족감을 느꼈다. 신선하고 풍부한 맛은 그를 행복하게 했고 그 맛은 그를 신선한 에너지로 가득 차게 했다. 그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사색할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었고 그날의 계획을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 이런 아침 식사는 그로 하여금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하루를 든든히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 후로 민수는 매일 아침 건강한 식사를 준비했다. 변화를 지속하다 보니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건강한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전파하게 됐다.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아침 식사가 주는 혜택을 단순한 포만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가게끔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블로그를 시작해 다양한 건강 아침 레시피를 공유하기에 이르렀다. 그의 블로그는 점점 인기를 끌었고 민수는 일상 속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널리 알리게 되었다. 결국 건강한 아침 식사는 민수에게 있어 단순한 식사 그 이상의 의미로 자리 잡았다. 그것은 그 자신과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활력과 건강을 주는 출발점이 되었고 이는 곧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열쇠가 되었다. 민수는 이렇게 말했다. 아침은 꿈꾸던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하루의 첫걸음을 가볍게 그리고 올바르게 내디디세요. 세 번째 이야기. 2025년 어느 날 대한민국의 일요일 아침은 대체로 평화롭다. 김수진은 아침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커피 한 잔을 준비하며 오늘의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몇 주 전 친구로부터 받은 유전자 맞춤형 영양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떠올렸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최근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서비스가 궁금해졌다. 수지는 이젠 4명의 아이를 둔 가정주부로 매일 건강한 식단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후 변화와 환경오염 그리고 빠르게 변하는 식습관은 그녀에게 상당한 고민을 안겨주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유전자 맞춤형 영양 서비스에 관심이 갔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최신 유전자 분석 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유전자 정보에 맞춘 영양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회사 웹사이트를 통해 본격적인 상담을 받고 난 후 그녀의 유전자 샘플이 회사의 연구소로 보내졌다. 며칠 후 그녀는 자신의 유전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영양 보고서를 받았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 섭취를 줄여야 할 성분 그리고 유전자적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식단 제한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가령 그녀의 유전자 형질에서 비타민 D 흡수율이 낮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동안 히터에 덕을 보느라 그녀는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았고 햇빛을 거의 보지 못했다. 이제 그녀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고 일주일에 2번은 야외로 나가 산책하기로 결심했다. 또한 그녀의 유전자는 특정 단백질의 소화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종과 같은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그녀가 줄여야 할 특정 음식의 목록이 함께 제공되었다. 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는 그녀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어 첫째 아이는 항상 아침에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칼슘 흡수가 적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그녀는 칼슘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게 되었고 아이의 에너지 레벨도 크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목격하며 수지는 이 맞춤형 영양 서비스가 단순한 유행이나 일시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미래의 건강관리 방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유전자에 기반한 맞춤형 접근은 더욱 개인화된 건강관리와 예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그녀는 이 서비스를 통해 가족과 자신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고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길을 발견한 것이다. 앞으로도 유전자 맞춤형 영양은 더 많은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될 것이며 생활 속 필수 요소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과학과 기술의 진보에 따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점점 더 다양하고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미래의 건강관리 방식은 오늘의 선택과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의 건강을 중시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양사 일락이었고 일락은 면역력을 높이는 비법을 전파하기 위해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찾아오는 독감 시즌을 두려워했지만 일락은 항상 건강하게 지내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 비결을 궁금해하던 사람들은 어느 날 마을 광장에 모여 일락의 이야기를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락은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말했다. 여러분,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비법은 다양한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일락은 영양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꼭 알아야 할 것은 비타민C입니다. 이 성분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외부의 병원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딸기, 오렌지, 파프리카 같은 음식을 통해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비타민 D를 강조했습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햇볕을 충분히 받거나 연어와 같은 음식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일락은 계속해서 아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연은 면역세포의 기능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미네랄은 육류, 해산물, 견과류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굴에는 아연이 풍부하죠. 그는 프로바이오틱스도 잊지 않았습니다. 장 건강이 면역력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요구르트와 같은 발효식품을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일락의 설명이 끝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영양소의 중요성을 깨닫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 마을에는 면역력 향상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일락이 전한 영양소의 비밀 덕분에 마을은 이전보다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오래된 전설로 남을지도 모르지만 면역력을 높이는 필수 영양소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며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락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기억되었습니다.